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던 컨텐츠 파일맵 만드는 타임랩스 비디오랑 다르게 서브센스 페인터가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 업데이트 정보를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다시 찍게 됐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사실 이런 영상을 잘 제작을 하진 않는 편인데 이번 업데이트는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평상시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꼭 필수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좀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왓츠 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정보로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리본 패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센스 페인터에 펜툴이 들어온 지 얼마 좀 됐죠. 그래도 얼마나 된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툴 어떤 점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는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뉴 리본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리본 패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이 리본 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머터리얼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4개 브러쉬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이따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메트리 포 필 레이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또 이것도 설명드리면 물론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메트리 기능이 있었는데 페인터에도 이거를 2D 페인터를 뷰포트에서 그렸을 때는 이제 라이브로 그게 3D 뷰포트 내에서의 시메트리가 됐었지만 필레이어로는 그게 안 됐죠.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3D에서도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et Displacement in Centimeter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던 그 하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거에 대한 새로운 사이즈 측정하는 그 기준 약간 이거 이제 그 피지컬 사이즈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5cm만큼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2.5라는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 뷰포트 공간 내에서도 2.5cm만큼이 딱 올라가는 그런 이제 피지컬 사이즈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큰 건데요.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비교 영상을 곧 보여드리게 될 텐데 간단하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자면 레이어 스택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전 레이어로 돌아가서 뭔가를 새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레이어들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여기 서브센스 페인터 아래쪽 창에 초록색 바가 쫙 뜨면서 로딩이 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2배 이상은 빨라졌다.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진 거라서 단순히 이렇게 뷰포트 상의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베이크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하는 걸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순서랑은 다르게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패스톨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브센스 페인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재밌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셋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에셋을 하나 불러왔는데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조하윤이라는 학생의 작품을 갖고 왔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감상의 시간도 한번. 그래서 이제 이거 에셋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여기에다가 바로 한번 그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끄면은 좀 이렇게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에셋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페인트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조금의 딜레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걸 긋자마자 이게 바로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씬이 충분히 가벼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바로 전 버전에서 비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에서는 사실 제가 브러쉬질을 하자마자 바로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빨랐어요. 물론 약간의 스터터링이 있기는 했지만 그 계산이 바로 실시간으로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만큼 빠르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고, 서브센스 페인터 파일 자체는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아졌는지 바로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면 영상도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보통은 프로젝트를 새로 열 때마다 저희가 이게 어떤 캐시 같은 게 남아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새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최하단의 레이어에다가 페인트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퍼포먼스적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뤄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이크 쪽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새로운 메쉬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사용할 거에서는 도큐먼트 레졸루션은 4K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폴리를 불러올 건데, 일단 제가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하이폴리 파일은 약 1600만 폴리곤 정도가 있는 지브러시 하이폴리 파일 원본 소스를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제가 원래 뭐 이거 만드는데 하이폴리가 1600만 개나 그 폴리곤이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디바이드를 몇 번 더 줘가지고 강제로 늘려왔습니다. 일단 KJ 이슈가 좀 보여서 이 디스턴스, 프론탈 디스턴스랑 레어 디스턴스를 살짝 늘려줄 거고요. 테스트를 했을 때 벤트노마라고 하이트맵까지 포함해서 레이 값을 다시 제대로 올려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개 텍스처의 레이 값을 최대로 늘려줬고,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는 4K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에 버전에서도 베이크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한 영상 보시고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보시죠.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세팅은 완전하게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이크 속도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 차이가 났다는 거는, 지금 이게 간단한 에셋이라서 15초에서 30초 차이고, 사실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베이크를 해야 할 텍스처들이 굉장히 많다거나, 저희가 고화질에 뭐 4K보다 더 고화질 혹은 4K 텍스처를 여러 장 쓰는 그런 걸 베이크를 한다거나, 형태가 조금만 복잡하고 베이크를 해야 하는 폴리곤이 조금만 더 많아져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무자분들께서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좀 덜 하겠지만, 취준생분들 중에서는 좋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은 사실 베이크를 하다가 특히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베이크하는 부분에서 GPU 에러가 뜬다든지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예 막 베이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무슨 특별한 에러가 뜨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때마다 뭐 컴퓨터 좋은 사람한테 파일 전달해서 베이크 대신해 달라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베이크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는 거는 진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뭐 조금 더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게 아무래도 레이어 스택 건드리는 거랑, 그리고 베이크 했을 때 속도, 이거 두 개로 판단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아까 전에 했던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메트리, 이번에 새로 생긴 시메트리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캔이죠. 마땅히 어떤 에셋을 사용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서브센스 커뮤니티 에셋을 하나 빠르게 구해왔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시메트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존의 시메트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시메트리는 작동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페인트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리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메트리 기능을 키면은 이 시메트리가 이 오브젝트들이 있는, 이 오브젝트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오브젝트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가장 중심, 그런 부분을 이제 000 좌표로 잡겠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X축의 시메트리 이걸 생성을 해주고요. 그럼 페인트를 할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페인트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각종 옵션은 여기서 X, Y, Z 이렇게 켜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얘가 센터 축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오브젝트랑 다른 오브젝트가 있어서 센터 축이 이쪽에 맞춰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걸로 수동으로 맞춰줄 수 있겠죠.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 미러가 아니라 레디얼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가 있고요. 개수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월드축을 기준으로 하는 이 시메트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필레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레이어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나오게 되는데, 사이즈를 저희가 UV에 맞춰서 넣어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주고, 직사각형이니까 다시 사이즈를 이렇게 정확하게 줄여주고요. 회전도 시켜줘야겠죠. 회전시켜주고, 반대로 해야 되네요.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타일링을 끄고요. 리핏을 꺼야겠죠.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얘가 미러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미러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저희가 페인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필레이어에서는 애초에 미러 기능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에다 필터를 추가해서 미러를 검색하면 미러 필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적용을 하면은 디버거를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쪽이 이제 원본이라는 표시고, 이쪽이 이제 미러가 되고 있는 쪽이고, 엑시스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미러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되는 게 아니라 좌우로 되는 걸 원했으니까 엑시스를 X에서 Y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미지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 말고 인버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리고 엑시스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조금 더 가야겠네요. 아이고, 다시 바꿔서, 네, 이렇게 해야 그 디버거를 끄고요. 이렇게 해야 미러링이 되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저희가 언랩을 할 때 모든 UV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UV에 의존해서 미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꼭 정확하게 좋은 결과물을 제공해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미러를 이렇게 통해서 직접 그렸던 것만큼 깔끔한 게 아니라 쉽게 이런 결과물을 얻는 거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그게 이제서야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새로 적용이 된 기능을 통해서 일단은 필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에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원래 없었는데 전 버전에서는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은 UV 프로젝션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필레이어 시메트리 옵션은 UV 프로젝션 기반의 그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션 기반이 UV 프로젝션으로 돼 있죠. 제가 공식 문서를 확인해 봤을 때는 3D 프로젝션 관련된 것들을 기반으로는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D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저희가 뭐 플래너 프로젝션을 사용한다든가, 여기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죠. 플래너도 그렇고, 이 스피리컬도 그렇고, 실린드리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워프 프로젝션까지 이렇게 4개가 총 이렇게 저희가 3D 공간 내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워프를 킨 김에 워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프는 지금 보시면 얘가 타일링이 되고 있는 걸 타일링이 되는 게 아니군요. 날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얘를 이렇게 사이즈를 충분히 줄이고 이렇게 해서 뎁스 값을 올려서 반대로 해야겠네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 베이스 컬러가 아니라 뭐 노말이라든가 뭐 이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걸 반대로 찍으면은 가끔 반대로 노말이 찍혀서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사실 제가 애초에 항상 이 초록색 이걸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뭐 이왕이면은 이 방향 그대로 맞춰서 싸줘서 나쁠 건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쌌고, 아까 전에 저희가 필터를 이용해서 하던 그 방법이랑 달리 이번에는 이 시메트리를 이네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페인트 레이어에서 그려서 했던 것처럼 그 시메트리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 좀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미러가 아니라 이 레이디얼 시메트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좋은 기능이 또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플립 카피, 이게 단순히 이렇게 좌우 미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러인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미러가 될 수가 있어요. V도 그렇고요. V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180도 회전되는 거의 레이디얼 시메트리인데 2개만 이용해서 하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옵션이 뭐 항상 사용이 될 옵션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짜증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했을 법한 것도 손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옵션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플래너 프로젝션으로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워프 프로젝션을 플래너 프로젝션으로 바꿔서 해보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네들이 리핏이 따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UV 랩을 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늘려볼까요? 이렇게. 귀엽네요, 그죠? V는 끄고, 이거 미러 말고 레이디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션이 좀 부족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늘리면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조절이 되네요. 얘도 늘려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이 상자 안에서 좀 나오게 이게 되다 보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메트리는 이 정도 다루면은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 추가된 리본 패스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